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치아 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에서 1월로 바뀝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조사 결과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복직을 하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기저귀 교환대의 안전과 위생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기매트와 전기장판 10개 중 8개 이상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매트 위에 바로 눕지 마시고 면 이불을 하나 덧대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부터 만나보시죠. 스케일링 시술 때 1년에 한 번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적용 시작 시기가 매년 7월에서 1월로 바뀝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13년 7월 1일부터 1년에 1회에 한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금 15,000원의 스케일링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용 기간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여서 가입자 혼선이 계속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에 따라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는 치석 제거 보험급여 적용 시기를 일반 회계 연도에 맞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변경했습니다. 육아휴직을 한 여성 5명 중 1명은 복직을 하지 못하고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육아휴직을 한 전국의 만 20세 이상, 50세 이하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남성의 92.5%는 복직했지만 여성은 81%에 불과했습니다. 여성 육아휴직자가 복직하지 못한 이유로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많았고 육아휴직에 대한 회사의 부당한 처사, 개인적 사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휴직 결정의 걸림돌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첫 번째로 꼽았고 직장 동료와 상사의 눈치, 진급에 대한 부정적 영향 순이었습니다. 공공시설 등 곳곳에 기저귀 교환대가 늘고 있습니다. 아기를 동반한 부모들의 편의를 위한 건데 벨트가 안 채워지거나 위생이 엉망인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16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유수정 씨는 지난해 5월 기저귀를 갈다가 아기가 뇌진탕을 당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기저귀 교환대에 아기를 고정시키는 장치가 없어 아기가 몸을 뒤집다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기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공항에 있는 수유실을 갔어요. 아이를 옆쪽으로 기저귀를 갈 수 있는 데였고 벨트도 없었고요. 손 놓자마자 애가 뒤집어서 그대로 머리로 떨어졌어요. 실제로 수도권의 지하철과 백화점 등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접이식 기저귀 교환대를 살펴보니 3개 중 1개꼴로 벨트가 없거나 있어도 버클이 불량이어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위생 상태가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30개 기저귀 교환대 가운데 4개에서 대장균이 나왔고 7개에서는 병원서 세균으로 피부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이 나왔습니다. 매트에서 나온 일반 세균 평균값도 화장실 손잡이의 약 1.7배 수준이었습니다. 관계부처에 기저귀 교환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 강화, 또 위생기준 마련, 점검 등을 더 요청할 생각이고요. 한국소비자원은 또 기저귀 교환대가 부족해 불편을 호소하는 부모들을 위해 의무 설치 시설의 범위도 늘리도록 요청할 방침입니다. 올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부터 2015 개정교육 과정을 적용받습니다. 성인 융합병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토론과 프로젝트, 탐구활동 등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수업이 운영됩니다. 문과, 이과 구분이 없어지고 국영수뿐 아니라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7개 공통 과목을 배웁니다. 다만 국정교과서 논란이 있는 역사 과목은 당분간 2009 개정교육과정 교과서로 공부합니다. 중학생들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게 됩니다.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의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폐지되고 일반고와 동시에 입시를 치릅니다. 지진으로 인한 수능 연기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은 것을 계기로 학교시설 내진 설계 기준이 강화됩니다. 해마다 1,000억 원을 투입해 2029년까지 전국에서 보강 공사를 완료합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업료와 부교재비 등 지원금이 16만 2천 원으로 6만 6천 원 정도 오릅니다. 초등학생은 6만 6천 원으로 2만 4천 원 정도 오르고 여기에 학용품비 5만 원이 추가됩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갈등 속에 보육대란을 불러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이제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확충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것 중 하나는 국민 생활부담 경감이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육 부담도 경감하겠다는 겁니다. 이들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명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난적 수준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가계 파탄을 막는 게 목표인 만큼 약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 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 생활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플란트 치료비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됩니다. 육아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지겠습니다. 9월부터 만 5세까지 아동수당 10만 원이 새로 지급됩니다. 보육정책 역시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 정부의 보육료 지원 단가를 높여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보육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겁니다. 또 이미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장기 소액 연체자의 채무를 줄이는 방안과 7월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도 예정대로 진행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102만 8천 명, 역대 최대였습니다. 고령화 탓에 60세 이상 실업자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면 20대 후반과 30대 청년층에서만 실업자가 증가했습니다. 4년 전 8% 선이던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인 9.9%까지 치솟았는데 20대 후반 실업률은 같은 기간 7.1%에서 9.5%로 더 가파르게 뛰어올랐습니다. 신규 채용 증가도 더디기도 했지만 정부가 하반기 지방공무원 채용을 늘리자 공공부문 구직자가 늘며 실업자로 잡힌 영향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취업준비생을 모두 포함한 청년층 체감 실업률도 재작년보다 0.7%포인트 오른 22.7%를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벌써 일용직이 5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최저임금의 고용 영향은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이 본격 시행되는 것은 1월 달이기 때문에 이게 딱 반영이 됐다 이렇게 현재로는 좀 보여지진 않고요. 1월 달 이후까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취업자 수 증가폭이 석 달 연속 30만 명을 밑돌아 취업시장 분위기는 그야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올 상반기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대대적으로 풀 계획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청년층 취업난까지 겹친 상황을 쉽게 헤쳐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독감의 확산 기세가 무섭습니다. 의심 환자 수가 매주 증가하고 있는데 한 달 전과 비교하면 9배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영유아나 노인은 증상이 심해 입원하는 경우도 많아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이 독감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침과 콧물을 동반하는 독감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72명을 넘었습니다. 지난달 초 보건당국이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을 때보다 환자 수가 무려 9배 넘게 늘어난 겁니다. 특히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 학원, 어린이집 등에 독감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확생 환자가 많았습니다. 증상이 심해 입원하는 사람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만 0에서 6세, 65세 이상 노인에서 입원 환자 발생이 높으므로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받으시길 바랍니다. 올겨울 A형과 B형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례적 현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독감에 걸려도 다른 종류의 독감에 또 걸릴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은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당부드리며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위생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독감에 걸려 사망자까지 속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독감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함께 개인 위생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 대다수에 남아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특히 학교는 10곳 중 6곳이 성면 건축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200여 곳이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성면 제거 작업을 마쳤지만 엉터리 공사로 공사 이후에도 무려 400곳이 넘는 학교에서 성면이 나왔습니다. 10곳 중 3곳 꼴입니다. 이에 정부가 이번 겨울방학에는 성면 제거 공사를 벌이는 학교 1,200여 곳을 전수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사후 점검에 치우쳤던 지난 여름방학과는 달리 공사 도중 불시에 점검한다는 계획입니다. 작년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에 그런 거를 알아가지고요. 네. 그거는 사후에 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리 공사 일정을 확인해가지고 공사 작업 중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작업 중지가 먼저 선행이 되겠죠. 학교는 공사 기간 동안 일일 점검표를 작성하게 되고 규모에 따라 고용부와 환경부, 교육부가 점검에 나섭니다. 정부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작업 중지나 사법 처리 등 엄중 조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에는 학교 중 10%를 무작위로 선정해 성면이 남아있는지를 학부모와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점검이 엉터리 공사를 막고 학생 안전을 지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렇게 눈이 내린 다음 날 길거리 곳곳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가뜩이나 추위에 근육이나 관절이 굳은 상태인데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다간 자칫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중심을 잡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퇴부 쪽으로 균형이 깨지면서 대퇴부 골절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겨울철엔 다른 계절보다 길거리 낙상 사고가 2배 더 많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엉덩이나 다리 등을 다쳐 거동이 힘들면 1년 안에 5명 중 1명이 숨지는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기만 하면 폐렴이나 욕창 같은 각종 합병증이 쉽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넘어져 다치지 않는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체를 살짝 굽히고 걸어야 넘어지더라도 앞으로 넘어져 큰 부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두툼한 옷이나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잘 갖춰 입는 것도 낙상 사고가 났을 때 몸이 받는 충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판매대 앞에 놓인 화장품에 테스터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제품을 사기 전 미리 써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직접 발라보고 시험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세균이 무더기로 검출됐다는 겁니다. 한국소비자원이 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3개 중 1개는 위생 상태가 불량했습니다. 전체 세균수가 기준치보다 최대 2,140배가 넘게 검출된 제품도 있었습니다. 피부질환이나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일부에선 피부질환과 구토, 심지어 아토피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황색 포도상구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다수 제품이 뚜껑이나 덮개 없이 열린 채 비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봉된 상태로 장기간 노출 시에는 공기 중에 먼지라든지 습기 또는 사용자 간의 교차 오염에 의해서 위의 미생물이 쉽게 제품의 오염 또는 증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언제 개봉했는지, 언제 만든 제품인지 적어놓지 않은 제품이 상당수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의 위생관리 강화를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눈이나 입술 부위 사용을 자제하고 제품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속속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호흡기 건강을 지키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국어린이안전재단 대표 고석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무엇보다 안전한 환경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린이 통학 차량 내에서의 교통사고, 또 가정 내에서의 추락사고, 낙상, 화상 등의 그런 각종 안전사고로 어린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또 우리 가족과는 무관한 일로 생각하는 그런 개인주의와 사회적 무관심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난관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특히 영유아들에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는 사람, 사물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호기심이 많고 탐구하려는 충동이 강하여 활동량은 많은 반면 주의력이나 판단력 같은 인지적 능력이 미성숙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발달적 특징으로 인하여 영유아들은 위험을 인지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유아와 자녀와 생활하는 부모나 교사는 안전교육과 지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영유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영유아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영유아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아기부터 안전생활을 습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나 태도를 형성하도록 교육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유아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할 때 가장 잘 인지하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또 자신이 학습의 목적을 세우고 스스로 계획하여 활동을 수행한 결과를 얻을 때 자율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터득하게 되고 또한 적극적으로 학습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하여 유아가 직접 참여하려는 안전교육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유아들은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교사의 모델링을 통해 행동을 습득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성인들의 안전에 대한 지식 습득도 꼭 이루어져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모두의 책임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장 안전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모든 어린이와 가정에 행복과 안전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 자녀를 돌보는 직원의 경우 출근 시간을 늦추거나 단축하는 자녀 돌봄 10시 출근제를 시행합니다. 아이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이번 제도가 나라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해봅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